네, 이제 신부님이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그런 과학적 사고방식,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이미 굳힌 상태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창조론을 얘기하면 믿지 않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해져야 돼요. 네, 진지해야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슬람권 학교에서는 진화론 교육과정을 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뺀 과정도 이제 진화론을 하게 되면 무신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부님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화론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인지 진화론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기 있어요. 근데 뭐 진화론의 대표적인 책인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뭐 1970년대에 나왔나요? 그 책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의 유전자를 그러니까 주인은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가 자기의 후손에게 자기의 유전자를 옮겨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통로인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대로 이 저자가 그래요. 자기는 이제 다윈의 뭐 전 직속 난 다윈을 너무 좋아한다. 뭐 그런 이제 그러니까 뭐 진화론도 사실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막 번개 같은 것들이 쳐서 갑자기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에 번개가 쳐서 유기물이 만들어져요. 근데 유기물이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명체가 돼요. 우연히 생명체가 됐는데 생명체가 되다 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세포막을 좀 가져야겠다. 그 세포막이 생겨요. 거기 안에 이제 유전 형질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가만히 살다 보니까 죽어요. 그럼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 귀한 유전 형질을 후대에 물려줘야겠다.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이렇게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분열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박테리아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를 더 크게 이 세포막처럼 더 크게 보호해주는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뭐 무성생식이 있고 유성생식이 있잖아요. 또 얘네들끼리 생식하게 만들어서 그 생식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가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유전자가 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유전자가 인격체가 아니고 뭐 유전자가 신이 아니고 하는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의 유전 형질을 전해주기 위해서 소도 만들고 개구리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더 우수한 유전 형질을 물려주기 위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의 그냥 자동차처럼 이렇게 유전자가 타서 내려서 이제 없어지면 많은 그런 기계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나보다 못난 사람은 밟고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자연 이 세계에서 그거는 당연한 하나의 법칙인 거거든요. 그래야 더 좋은 유전자가 남게 되고 인간도 더 레벨이 높은 인간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이제 사람이 가지게 되면 절단 나는 거죠. 히틀러와 같이 우리 독일인들의 민족은 우수하고 가만히 보니까 유태인들은 우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유태인들을 말살해도 그럼 얘네들이 피가 섞이면 우리가 좀 중간으로 더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평균 깎아먹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열등반으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여도 500만 명이라는 걸 죽여도 죄책감이 없게 만드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이 세상의 전쟁으로 우리보다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죽여도 되고 그래서 강한 사람만 살아남아야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동물의 왕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데 진화론은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하는데 진화론을 증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뭐 해골이 점점 보니까 커지더라. 뭐 시조새가 있으니까 뭐죠? 박쥐에서 새로 그 중간 단계는 없어요. 그냥 네, 그냥 이 박쥐에서 시조새 얘예요. 근데 중간 단계는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도 그러면은 지금도 번개가 쳐서 뭐 어떤 바위 같은 데서 뭐 생명체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 머리로. 근데 걔네들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속은 시원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그것도 뭐 창조론이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창조론이 어떻게 보면 더 과학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해 점점 더 우성 형질로 가는 게 이제 돌연변이 이 염색체의 돌연변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간에게서 돌연변이가 나와서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인간이 나오질 않아요. 있으면 증명해 보라는 거죠. 예, 뭐 다운 증후군이나 아니면 이제 뭐 아프리카의 백색증이라고 있어요. 그런 게 없이 태어나는 그런 게 그런 식으로 통해서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백색증을 앓는 그거는 병이에요, 하나에. 걔네들 뭐 백인이 더 우월하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은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그 햇빛 때문에 살이 타버려요. 그래서 그늘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는 이거는 완전히 지금 형태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더 부족한 게 나오는 거지 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누군가가 지금 딱딱딱 완전한 형태의 것을 만들어 놓은 거지 유인원에서 뭐 지금도 약간 뭐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다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윤리적으로 살기 싫고 이 세상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 누리고 이게 막 이기고 나를 증명해내고 싶고 하면 내가 진화론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히틀러처럼 그런 걸 이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그래도 사랑하는 게 행복하고 서로 희생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가족에게서 오는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찾다가 보니까 이게 이쪽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네 라고 하면 하느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선택이지 예, 증명되는 게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학업 과정에 미국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 교과 과정에 지적 설계론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입장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우리 교회의 입장도 이 지적 설계론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 쪽에서 뭐 하느님께서 무한히 능력이 강하신 분인데 뭐 이렇게 30분이면 30분 딱 쥐어져가 7일 딱 쥐어져가지고 그 7일 동안 잽싸게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약간 진화식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제 그게 진화론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열역학 제2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역학 제1법칙은 뭐죠? 놀랬죠?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거를 태우면 그만한 에너지가 또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열역학 제2법칙은 뭐냐면 자연계 내에서 에너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에너지는 점점점 빠져나가는 거야. 그걸 이제 내가 밥을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똥오줌이 힘이 생기죠. 그렇죠. 깨끗한 힘이 생기죠. 똥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힘이 그 에너지인데 그 똥이 뭐냐면 엔트로피라고 해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야, 자연계 내에서. 그러니까 허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이게 1000년이 지났다. 그러면 얘가 비싼 만년필로 변할까요? 흙으로 변할까요? 흙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거는 이 안에 지금 에너지가 엄청나게 쌓인 거잖아요. 누군가 땀 흘려가지고 또 이 설계도대로 여기다가 막 쏟아 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물어져서 흙이 되는 게 정상이지 흙이 지가 우연히 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지가 진화를 해서 뭐 롯데 타워
그렇죠.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생물들도 내가 생명체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체가 시간이 지나면 무생물로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자연적으로 이 무생물이 에너지를 지가 흡수해서 박테리아가 되고 그런 것들이 무슨 세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원숭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이 길을 사막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위에 이제 스마트폰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야.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렇게 떨어져 있어. 그럼 사람이 볼 때 근데 그 스마트폰의 재료는 다 모래거든요. 세라믹, 뭐 유리도 만들고 다 모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연하게 이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저렇게 이 사막 위에 저런 스마트폰이 생겨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진화론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본인들도 알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를. 왜냐면 그거는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론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법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칙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론이 법칙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화론이 이제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과학적이 이제 아닌 거죠. 왜냐하면 법칙을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모래 위에 스마트폰이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몇 억 년이 지나면 된다라고 하지만 몇 억 년 동안 모래를 계속 던지라고 그래 보세요. 그게 안 돼요. 그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 0.0000001%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지만 이 건물이 폭탄을 맞아서 펑 터졌다가 다시 그대로 합쳐질 확률보다 적어요. 인간이 그렇게 우연히 해서. 물론 확률은 뭐 0000 뭐 무제한으로 가면 뭐 일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인간이 나오고 원숭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증명해 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뭐 하느님 보여달라 그러면은 뭐 날 봐라 그러면 욕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들도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선택인 거예요. 아랍 쪽에서 진화론은 그냥 빼자 그러면 빼는 거고, 그 뭐 어디에서 우리는 진화론을 가르치자. 그러면 진화론을 가르치면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을 경쟁하게 만들어서 이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게 뭐 과학적이라 믿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진화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저는 신부 옷 벗고 진화론 그래도 믿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단 한 명도 증명 못합니다. 미친 짓인 거죠. 아무튼 그냥 우연히 다 벌어지냐 우연히의 우연히 노래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후기 그래서